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7일 무시인 5번째 기사 1424년 명영락 22년 제군 부인 공주 옹조의 상에 사자를 보내어 조상하는 의슈. 제군 부인 공주의 상을 조상할 때는 예조에서 그 예를 공표하고 유사가 그 직분에 따라서 준비한다. 그날 사자가 주인의 집에 이르러 소복을 입으면 사이는 주인 이하를 인도하여 동계 아래에 서서 곡하게 한다. 사이는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 서쪽 동향하여 쓰게 하고 다시 들어와 주인에게 고하기를 상장을 놓고 수질 요질도 벗고 안문에 나아가서 곡도 하지 말고 대문 밖에 손님을 맞고 먼저 들어와 문 오른편에 북향하여 쓰라 하고 친척들도 모두 곡을 그친다. 사이는 다시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섬돌 사이에 남양하여 쓰게 한다. 사이가 주인을 인도하여 사자 앞에 나와 북향하고 있으면 사자는 임금의 명령으로 조문한다 말한다. 주인은 곡을 그치고 사배하고 물러나 동계 아래에서 서양하여 서서 곡하고 여러 친척들도 모두 곡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고 나와 문 밖의 위차로 돌아오면 주인은 안문에서 나와 곡을 그치고 대문 밖에서 배송한다. 사자가 돌아가고 주인은 수질 요질의 상장을 짚고 곡하면서 들어온다. 외조부모를 조문하는 것, 왕비 부모를 조상하는 것, 종척의 상을 조상하는 것, 단문 이상의 친애는 모두 조문한다. 귀신의 상을 조문하는 것은 이품 이상 모두 제군, 부인, 공주의 상을 조문하는 것과 같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7일 무신 6번째 기사 제군을 사자를 보내는 영증하는 의주. 제군을 영증할 때에는 길에 앞서 충후이가 주인의 대문 밖 서편에 사자의 막차를 남향으로 설치한다. 사자가 이조의 고공사 낭청 평복으로 누자의 시호를 받들고 주인의 집에 이르면 이보다 앞서 봉상시에서 그 실적을 가지고 시호를 의논하고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이조에 통고하면 이조에서 수교하여 시호를 정한다. 좌석 안내를 맡은 자가 위차로 인도한다. 사이가 주인 이하를 인도하여 동계 아래에 나가 서서 곡하게 한다. 사자가 위차에서 나와 문 밖에서 문 서쪽에서 동양하여 쓰고 사 두 사람이 시호 안을 마주 들고 사자의 북쪽에 와서 동양하여 쓴다. 사이가 들어와 주인에게 장을 놓고 질을 벗으라 하고 주인을 인도하여 안문에 나와 곡을 그치고 대문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먼저 들어와 문 오른쪽에 북향하여 쓰는데 여러 친척들은 곡을 거친다. 사이는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시호상을 가진다가 먼저 올라가 영구의 동북쪽에 남양하여 쓰고 사자는 그 동북편에 서양하여 쓴다. 사이는 주인을 인도하여 섬돌 사이에 북향하여 쓰게 한다. 사이가 절하라 찬하면 주인은 사배한다. 사자가 시호를 잡으면 상을 들었던 자는 물러난다. 사자가 임금이 명령이 있다고 말하면 주인은 꿇어앉는다. 사자가 시호를 선포하고 선포가 끝나면 사이가 절하라 한다. 주인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사배한다. 사이가 주인을 인도하여 올라가 사자 앞에 꿇어앉아 시호를 받고 물러나 영구 동편에 올려놓고 내려와 동계 아래에 내려와 곡한다. 여러 친척들도 모두 곡한다. 사이는 사자를 인도하여 문 밖에 있는 위차로 돌아가고 주인은 안문에서 나와 곡을 그치고 대문 밖에서 배송한다. 사자는 돌아가고 주인은 수질 요질에 상장을 짚고 곡하면서 들어와 분향야를 거행하는데 홍지를 사용한다. 외조부를 영정할 때, 왕비부를 영정할 때, 귀신을 영정할 때도 실직은 정이품 이상이고 산관은 중1품 이상이다. 모두 제군을 영정하는 예와 동일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7일 무신 7번째 기사 제군 부인 공주의 상에 사자를 보내어 치전하는 의주.
제군 부인 공주의 상에 치전할 때에는 기일에 앞서 충후이가 주인의 대문 밖에 사자의 막차를 설치하고 사자가 예조의 전향사 낭청이고 내상일 때는 내시부이다. 이러면 안내자가 위차로 인도하고 사인은 주인 이하를 동계의 아랫자리에서 서양하여 서서 곡한다. 사자가 평복 차림으로 나와 문 서편에서 동양하여 쓰고 집사자는 문 동남편에 북향하여 찬을 진설하는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사이가 들어와 주인에게 상장을 놓고 질을 벗으라고 고하고 주인을 인도하여 안문에 나와 곡을 거치고 대문 밖에서 사자를 인도하여 보고 먼저 들어와 문 오른편에 북향하여 쓴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오면 주인 이하는 곡을 거친다. 사자가 동계에서 올라와 영구 동편에 남양하여 쓰면 집사자는 찬을 가지고 올라와 영구 앞에 진설한다. 사이는 주인을 인도하여 서계에서 올라와 영구 오른편에 쓴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향 안에 나아가 상향 제주하라 찬하며 사자는 서서 향을 피우고 술을 드리고 잇따라 세 잔을 올린다. 그것이 끝난 다음 위차로 돌아온다. 축이 교수를 가지고 영구 왼편에 서양하여 서서 읽은 다음 교수를 받들고 불사르는 장소에 나아가서 살라버린다. 그것이 끝나면 주인은 동계 아래로 물러나와 곡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 밖에 있는 위차로 돌아오면 주인은 안문에 나와서 곡을 거치고 대문 밖에 배송한다. 사자는 돌아가고 주인은 수질 요질에 상장을 짚고 곡하면서 들어온다. 외조부의 상에 치전할 때, 왕비 부모의 상에 치전할 때, 종척상에 치전할 때, 단문 이상이다. 귀신의 상에 치전할 때도 실직은 정일품 이상이고 산관은 종일품 이상이다. 모두 제군 부인의 상례와 동일하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7일을 모신 8번째 기사. 외조 부모를 위한 동궁이 그의 아는 의주. 외조부를 위하여 그의 할 때 빈의 부모도 부기한다. 예조에서 그 예식을 선포하면 유사는 그 직분에 따라 그 애를 준비한다. 유사는 먼저 동문별전의 남향으로 흰 상과 유를 설치하여 왕수자의 그의 아는 위차를 만든다. 그날 그의 하기 전에 군관의 곡할 자리를 그의 전 앞에 설치하는데 겹줄로 북향하고 또 계하의 봉위 위를 북향으로 설치하고 군관으로 당연히 배림해야 할 사람은 각기 소복을 입고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한다. 왕세자가 소복을 입고 나와 별전에 올라가 곡할 자리에 앉으면 시자가 최복을 바친다. 풍속에 따라 추포대를 떼는데 5일 만에 복을 벗는다. 빈의 부모는 3일 만에 벗는다. 찬자가 절하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제비한다. 좌문하게 꿇어 앉았고 모관을 또는 모부인을 위하여 그의 하기를 청하며 왕세자는 곡하고 찬자가 곡하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곡하는데 15번 소리를 내어온다. 좌문하게 꿇어 앉아 곡을 거치기를 청하면 왕세자는 곡을 거치고 찬자가 곡을 거치라 찬하면 위차에 있는 이는 모두 곡을 거친다. 공간의 행수가 봉이 위에 나아가 꿇어 앉아 봉이하고 본 위차로 돌아오면 왕세자는 궁 안으로 돌아가고 군관들도 모두 물러간다. 사부모를 위하여 그의 하는 것. 외조 부모를 위하여 그의 하는 예와 같으나 그 다른 점은 위차를 문 밖에 차려놓고 예를 거행하는 것과 복이 없는 것이다. 군관은 동궁관원이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7일 무신 9번째 기사. 사부보의 상에 임상의 의주. 사부보의 상에 임할 때 예조에서 그 예를 선포하고 유사는 직분에 따라 준비한다. 충후위는 길에 앞서 주인집 대문 밖 오른편에 왕세자의 편차를 남향으로 설치하고 주인이 오속 친척은 먼저 주인의 집에 모인다. 그날 유사는 편차 안에 세자의 자리를 남향으로 설치하고 또 주인의 마루 위 중간에 상과 자리를 설치하여 곡할 위차를 남향으로 만들고 뜰 가운데 배종관의 자리를 설치하는데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또 봉위 위를 북향하여 설치한다. 주인 집이 집사는 당하의 동계 동편에 서양하여 오속 친척의 자리를 설치하는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북이 정하고 추함에 따라 차세를 정하는데
높은 자리가 조금 앞에 선다. 이에 이르러 왕세자는 평복으로 나오는데 시위도 상시와 같게 한다. 주인의 집 문 밖에 위차에 이르러 소복을 갈아입고 배종하는 간원도 각기 소복을 갈아입는데 무관은 변복하지 아니한다. 주인의 상자가 주인 이하를 인도하여 위차에 나아가 곡한다. 배종강이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고 왕세자가 변복한 다음 열을 타고 나오면 주인은 상장도 놓고 수질 요지도 벗고 문 밖에 나와 멀리 열을 바라보면서 곡을 거친다. 여러 친척들도 거친다. 재배하여 맞이한 후 먼저 문 오른편에 들어와 서양하여 쓰고 곡하지 않는다. 왕세자가 마루에 이르러 여의에서 내리고 동계에서 올라와 곡할 자리에 나아간다. 먼저 영전에 절하고 자리에 나아간다. 시자가 좌우에서 후이하고 올라와 지게문의 안팎과 계하의 좌우에 나열하고 장위는 상시와 같이 문 안팎의 좌우로 나열한다. 사이가 주인을 인도하여 중정에 들어와 북향하고 주인이야 모두 2번 절한다. 주인을 인도하여 올라오라고 명령하면 사이가 주인을 인도하여 올라와 집안 동편에서 향하여 쓰게 하고 사이는 섬돌 아래에 내려서서 절하라 찬한다. 자리에 있는 종관은 모두 2번 절한다. 좌문하게 꿇어 앉아 곡하라고 청하면 왕세자는 곡하고 사이가 곡하라 찬하면 주인이야 종관은 모두 곡하는데 15번 소리를 내어온다. 좌문하게 꿇어 앉아 곡을 거치라고 청하면 왕세자는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사이가 곡을 거치라 찬하면 위차에 있는 이는 모두 곡을 거친다. 행수가 봉이 위에 나아가 꿇어 앉아 용의하고 물러나오면 위차에 있는 이는 모두 물러나온다. 좌문하게 꿇어 앉아 주인을 무의하라고 청하면 왕세자는 주인 앞에 가서 손을 잡고 주인은 2번 절한다. 왕세자가 위차로 돌아오면 사이는 주인을 인도하여 뜰 가운데의 동편으로 내려와 북향하고 주인이야 모두 곡하면서 제비한다. 왕세자는 내려와 열을 타고 나가는데 주인은 먼저 나와 대문 밖에서 배송한다. 왕세자가 편차에 이르러 평복으로 갈아입고 배종관도 또한 평복으로 갈아입는다. 왕세자가 위차에서 나와 올 때와 같은 의식으로 황궁한다. 조부모상에 임할 때와 빈의 부모상에 임할 때도 다 사부보의 상에 임할 때와 같다. 세종시로 26년 세종 6년 10월 7일 무신 10번째 기사 외조부모의 상, 빈부모의 상, 시부보의 상에 전하가 사자를 보내 치전함과 같다. 다만 향을 피우고 술을 재드릴 때 꿇어 앉는 것이 다르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10년 10월 8일 기유 첫번째 기사 상제와 영칙 1을 사신에게 봉상윤 정렬을 보내어 묻게 하다. 추서 이승손이 황해도 안성참에서 돌아와 곽존중이 사신과 문답한 서장을 바쳤다. 그 사장에 이르기를 사신 유경이 존중에게 말하기를 전하가 이미 원재상을 보냈고 이제 또 그대를 보내어 문안하니 그 마음가짐이 지극하다. 속히 길을 떠나려고 하니 맡아가지고 온 일을 속히 말하라 하므로 존중이 말하기를 9월 초 1일 사신 왕현을 호송한 지3등 현사 박등년이 요동에서 황태자의 영유를 기록하여 돌아왔다. 전하는 대행 황제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곡하여 상례를 거행하고 애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진양 진위 2 사신을 보냈으며 본월 15일에 자문 뇌진관 조충좌가 요동에서 돌아옴으로 인하여 다시 황제가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하등극사를 보냈는데 중로에서 대인의 말을 듣고 모두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신자로서 군부의 상을 들었으므로 정의가 박절하여 듣는 대로 사신을 보낼 것이요 차마 늦추지 못할 것이다. 새 사신이 이미 발정하였으니 청컨대 먼저 들여보내고 조칙을 열어본 뒤에 다시 감격하다는 뜻으로 특별히 한 사신을 보내는 것이 2가지 다 옳은가 한다. 하니 경이 이르기를 황제의 성지에 조선은 비록 외국이나 글을 읽고 친교를 맺을 나라이니 조칙 2 사신이 일시에 발행한다 할지라도 조선 경내에 들어가서는 각기 따로 갔다 오라고 하였다. 진향 진휘의 절차는 전일에 이미 말하였으며 새 사신이 가고 머무르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 하고 바로 나와 말에 올랐다. 부사 진서는 이르기를 우리들이 조정의 예를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있는가?
이미 진양진위사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어 주문하면 어찌 중첩된 일이 아닌가. 우리들이 돌아가서 이 일을 아려면 왕현이 요동에서 어찌 무사할 수 있는가. 존중이 말하기를 요동지방의 대소 시민들이 모두 이 소찬하고 있는 것을 등린이 친히 본 일이요 또 반포한 역류를 등초하여 왔으므로 본국에서도 알게 된 것이다. 전자의 북방을 평정한 일과 상스러운 일들도 모두 요동에서 듣고 사신을 보내어 진화한 전례가 있다 하니 선이 이르기를 길흉에는 완급이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할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예가 아니다. 조선은 그를 읽어서 예를 아는 나라이니 예는 적중하여야 하고 지나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존중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그러다. 황제의 민천하였음을 듣고 신자의 지극한 정으로 바로 진양 진위사를 보내는 것이 나의 의견으로는 적중하다고 생각한다. 사신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도 또한 옳은 것 같으나 그러다. 새 사신이 가고 머무르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 하고 바로 나와 말이 올랐다 하였다. 임금이 영도년 유정현, 좌정현 이원, 우의정 유관, 찬성황이, 대제학 병계랑, 이조판서 허조 참찬, 탁신, 예조판서 신상, 효조 참판 하연, 호조 참판 목진공을 불 의논하게 하고 바로 봉상, 윤, 정렬을 보내어 상제와 영칙의를 사신에게 묻게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육선응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해 따르기로 하다. 정부와 육조에서 육선을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나는 7일이 지난 뒤에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경등이 청하고 또 그 손님이 오게 되었으니 경등의 말에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진향 진위 하등극의 새 사신을 진양할 것을 사신이 청함을 물례관이 아뢰다. 물례관 봉상윤 정려가 개성유사에서 돌아와 복명하기를 신이 유사에 이르러 상부사를 보고 이르기를 우리 전하가 선 황제의 빈천과 금상의 직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진향 진휘 하등극의 새 사신을 보냈는데 도중에서 사신의 말을 듣고 머물러 있다. 그러나 상을 들은 뒤 날짜가 오래되어 진향 진휘하는 것을 늦출 수 없으므로 도대원을 보내어 사유를 고하고 교시를 받았으며 존사가 서울에 돌아온 뒤 낱낱이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려고 한다 하니 사신이 이르기를 진향 진휘사가 먼저 떠나가도 그것도 가하나 황제가 서하였으므로 당직은 이미 설게 울고 복을 입는 이외에 북경에 사신을 보내어 진양할 것을 원하고 이것을 갖추게 하여 임천년 등을 북경에 보낸 것이니 조사하고 주문하여 시행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경성에서 사제감에게 바치는 대구어 연어, 제용감에 바치는 저화를 면제하다. 함길도 경성에서 사제감에 바치는 대구어 연어의 전포화, 제용감에 바치는 저화를 영구히 면제시켰으니 그 고을 사람 전대호군 김천을의 진언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0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명화강도 최천상과 살인강도 김동 이존 신대두 고리와 최유경을 참형하다. 흉조에서 개하기를 명화감도 최천상과 살인강도 김동 이존 신대두 고리와 고의로 살인한 최유용에게 참형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0일 신해
6번째 기사. 신백정을 각도의 감사와 함께 조사하여 장정으로 한 후를 만듦을 병조에서 하다. 외방에 산재한 신백정은 각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도의 감사와 함께 부처와 자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본래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에 충실한 자는 세 장정으로 한호를 만들고 다음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가 충실하지 못한 자는 5장정으로 한호를 만드는데 일률적으로 일제히 내린 교지에 의하여 그들의 제품에 따라 별패 시위, 수성 등의 군인으로 충정하고 정력과 봉족을 나누어 이름을 기록하여 보고하되 장정의 수는 늘고 약한 자는 제외하고 모두 장정으로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11일 임자. 첫번째 기사. 보고사신 내시 유경과 행인 진선이 서울에 와서 칙스를 맞이하다. 보고사신 내시 유경과 행인 진선이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루에 거둥하여 소복으로 칙스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지와 같이 예를 거행하였다. 칙스에 이르기를 황제는 조선국왕에게 취기하노라. 우리 대행 황제가 천하의 생명을 위하여 오량캐를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행하게도 영락 22년 7월 18일에 빈천하셨다. 중의 신민에게 유명하기를 상복의 일을 모두 태조고 황제의 유제에 따라 복 입으라 하였다. 양도 알아야 함으로 치교한다 하였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길복으로 사신과 관소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배설하였다. 사신은 소복으로 잔치에 나왔으므로 연탁에 홍건과 화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파한 뒤 황궁하였다. 지신사 각종 중을 보내어 두 사신에게 각기 안장갑주말과 교상 흰색 동복 한벌과 흰갓과 신을 주었다. 유경이 이르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다만 황제가 빈천한 것뿐인데 이제 후대한 물품을 주니 감사하다 하였다. 두목에도 각기 안장갑주말과 흰옷 한벌 흰갓과 신을 주었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11일 임자. 두번째 기사. 칙스를 가져온 사진을 맞이하는 예법. 영칙의주. 미리 유사가 장전을 모하루 서북편에 남양으로 설비하고 홍문은 장전 북편에 세우고 채봉을 맺는데 홍색은 사용하지 않는다. 전하의 악차를 장전 앞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설치하고 왕세자의 위차는 전하의 악차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히 하고 용정 누른 집 요기를 장전 중앙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그 앞에 향정을 설치하고 사향 두 사람의 위치를 향정 좌우에 설치하고 전하의 칙스를 맞이하는 위차를 장전 서편에 북쪽 가까이 동향으로 설치하고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의 위차는 장전 남쪽에 설치하는데 동서로 상대하여 북이 위가 되게 하고 문가는 동쪽, 무가는 서쪽이고 금고와 의장을 모하루 앞에 비치하고 맞이하기를 기다린다. 또 숭례문과 성안의 가로와 경복궁 문에 채봉을 맺고 황제의 골정은 권정정 중앙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칙안을 골정의 남쪽에 설치하고 향안을 그 안에 설치하고 시양 두 사람의 위차를 향정 좌우에 설치하고 사신이 설 위차는 칙안의 동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전하의 칙서를 받는 위차는 향안 앞에 설치하고 전하의 지영위는 전정의 서계 아래 동향으로 설치하고 소차를 그 뒤에 설치하고 전하의 절할 자리는 청색료를 사용한다. 전정의 노대
위에 북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고 전정의 노대 위에 북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고 사신이 전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설치한다. 또 악차를 전정 서쪽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는 건전정 문 밖에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히 하며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의 절할 자리는 전정 남쪽에 가까이 설치하는데 문가는 동쪽, 무가는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이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대 모두 북향으로 한다. 사례가 사친의 위차는 전하의 절하는 자리 북쪽에 동서로 마주 향하게 하고 인내 두 사람의 위차는 사찬의 남쪽에 동서로 마주 향하게 하고 인반 네 사람의 위차는 여러 관원의 절하는 자리 북쪽에 동서로 상대하게 하고 이장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진열한다. 그날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아가 맞이하는데 사신이 장차 이르게 되면 전하는 소복을 입고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도 또한 소복을 입는다.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먼저 지형 위에 나아가서 나누어 쓰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맞이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산과 선은 흰 것을 사용한다. 칙서가 이르게 되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몸을 굽혀 맞이한다. 사신이 칙서를 용정 안에 넣으면 용정이 떠나고 메고 가는 사람은 흰옷과 검정 두 권을 쓴다. 사형 두 사람이 향정을 양쪽에 모시고 떠나는데 향정과 용정이 남향하에 잠깐 머무르면 금고 앞에 쓰고 울리지는 않는다. 다음에 여러 신하가 말을 타고 다음에 왕세자가 말을 타고 다음에 전하가 말을 타고 다음에 의장 다음에 향정 다음에 칙서 용정 다음에 사친이 용정의 뒤에 따라간다. 칙서를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며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서문에서 전정에 들어와 동서로 각기 절한 위차에 나아가고 의장을 들여다가 상시의 예식과 같이 진열한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에서 들어와 서계 아래에 있는 지형 위에 나아간다. 사신이 칙서 용정을 모시고 중문에 들어오면 전하는 몸을 굽히고 왕세자와 여러 신하도 모두 반을 돌려 몸을 굽힌다.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사신이 전에 올라 칙서를 상위에 놓는다. 인내는 사신을 인도하여 설 위차에 나아가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절할 위차에 나아간다. 사찬이 이 창을 하기를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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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신하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몸을 바로 한다. 사찬이 꿇어 앉으라고 청하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꿇어 앉는다. 사양 두 사람이 향한 앞에 가서 한 사람을 향로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업을 받들고 오면 전하는 세 번 향을 피운다. 이것이 끝나면 사천이 창하기를 부복 흥 평신하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에 올라가 향한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쓴다. 사신이 죄가 있다고 말한다. 인내가 꿇어 앉으라고 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고 사천이 꿇어 앉으라고 청하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가 모두 꿇어 앉는다. 사신이 칙서를 받들어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칙서를 받아 근신에게 주고 근신이 칙서를 펴서 꿇어 앉아 올리면 전하는 다 본 후 근신에게 준다. 인내가 창하기를 부복 흥 평신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 일어났다 몸을 바로 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위차로 돌아간 다음 인내가 창하기를 꿇어 앉아라 하면 전하는 꿇어 앉는다. 사천이 창하기를 부복하라 하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부복한다. 사천이 창하기를 곡하라 하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곡을 하는데 15번 소리를 내어 울면 사천이 창하기를 곡을 거치라 한다. 전하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가 곡을 거치면 사천이 창하기를 4배 흥 평신하고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사천이 예가 끝났다 창하면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나가고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도 사례로 나간다. 왕세자는 위차로 나아간다. 유사는 골정으로
거두고 치우고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전에 올라 동양으로 사신과 마주 선다. 인내가 찬하기를 국궁 배흥 병신하면 전하는 사신과 함께 굽혀 절을 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몸을 바로 한다. 다례를 행하고 거행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인내는 사신을 인도하여 격방에 나아간다. 왕세자가 격방에 나아가 사신과 서로 마주보고 돈수 제베레를 거행하고 다음에 제군 다음에 문무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나아가 예를 마친다. 만일 사신이 격방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각사에서 따로따로 먼저 태평간에 나아가 예를 거행한다.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나오면 인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건전자 앞에서 보낸다. 세종시록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11일에 임자 세번째 기사 정사 이낭중이 안승참에서 자다 병이 심하다는 보고에 의복을 보내다. 원접사 이명균이 서계하기를 이번 10월 초 11일에 안승참에서 잤는데 밤중에 정사 이낭중이 갑자기 천만과 횟수가 발작하여 정세가 중 하나 입은 의복이 매우 얇고 다시 더 입힐 옷도 없습니다. 어제 비바람에 감기가 든 듯합니다 하니 곧 집현전 유상지와 의원 양홍수에게 명하여 약과 면주 유일 한 벌을 주어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1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확전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동하여 익일연을 베풀고 황궁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1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정사 유경이 단자 2필 능 1필 채견 3필 동궁에게 단자 채견 각 2필을 바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1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이낭중의 발병으로 머물기를 사신에게 청하였으나 떠나라 함을 이명균을 보고 이명균이 또 서계하기를 이낭중이 천만과 담이 심하여 때때로 숨이 막혀 말도 하지 못하므로 머물러 조리하기를 청하였더니 사신이 이르기를 조수를 계독하는 날짜가 이미 작정되었으니 의리상 머무를 수가 없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떠나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곧 우부대운 이대를 보내어 의원 박윤독을 거느리고 가서 약을 주고 문병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고쳐선 진향 진유의 표와 자문을 가지고 가게 안승선에게 명하다. 이조정랑 안수선에게 명하여 고쳐선 진향 진희의 표와 자문을 주어 두 사람을 따라가서 받고 가지고 가게 하였다. 진희자에게 이르기를 영락 22년 9월 초 1일 공무로 보낸 배신 지3등 현사 박등년이 요동에서 대행 황제를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으므로 당직은 전국의 신민과 함께 슬퍼하고 곡하고 복을 입은 뒤 진이 표문 한 통을 만들어 배신 호주판서 안순을 북경에 보냈는데 떠난 뒤 본월 23일에 배신 사주경이 북경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북경에서 상사관계로 사신이 온다 하므로 그 말에 따라 사람을 보내 압록강변에 달려가 안순을 머물러 있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본년 10월 11일 황제가 보낸 내간 유경과 행인 진선 등의
관원이 치규를 받들고 본국에 도착하였다. 당직은 슬픈 마음을 말할 수 없어 표문을 고치어서 본래 보내던 안순으로 하여금 국경에 가서 바치게 하였다. 진양도도 이와 같았다. 세종시로 26년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옥과 신을 두목에게는 옥과 흑립을 주도록 곽존중에게 보내다. 두 사신에게 각기 염색한 겨울옷 한 벌과 흑립과 신을 주고 두목에게도 염색한 옷 한 벌과 흑립을 주었다. 세종시로 26년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내시 김용기를 보내어 내선을 두 사신에게 대접하다. 세종시로 26년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두 사신이 20일에 떠남에 대해 더 머무르기를 청하였으나 거절하다. 사신이 20일에 발정하려고 하므로 임금이 좌대원 조종생과 총재 원민성을 보내어 더 머물기를 청하니 두 사신이 사행하기를 진향사 지휘사가 이미 떠났고 또 20일 이후에는 길할 날이 없으니 오늘 떠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26년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이 낭중의 병이 호전됨을 유상지가 도로 아래다. 주는 옷을 받지 아니하나 병은 점점 나아갑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6년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두 사신이 보고 칙서를 맞이한 뒤에 상례를 거행하기를 말함을 정려가 아래다. 문례간 정려가 돌아오게 하기를 신이 사신 이낭중과 팽창미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사신이 영조할 때 금고를 올리지 아니했다고 말하였는데 만일 영조의의 산무도에 의한다면 금고를 올리지 않는 것과 악보를 차려놓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예에 위반된 듯하다 하니 두 사신이 이르기를 방금 황제가 상례를 거행함으로 원천하가 풍악 소리를 내지 않는 때다. 금고를 올리지 아니하고 악보를 차려놓고 풍악을 소리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산무도는 신하가 새로 등극하는 황제를 할애하는 예다. 방금 명나라 조정에서 이와 같은 예를 행한다 하므로 신이 이르기를 명나라에서는 상례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례를 마치고 길복을 입었는데 조수를 맞이하는 성대한 일에 길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하였으나 두 사신이 고집하고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조수를 영접하는 의주를 내어 보이니 두 사신이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르기를 그러하다. 그러나 보고 칙서를 맞이한 뒤에 상례를 거행하는 것이 예다 하고 두 번, 세 번 말함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선왕제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태조왕제의 유제에 의하여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그에 하고 소복을 입었으며 제4일에 이르러 참체를 입었다가 3일 만에 복을 벗고 전하는 여러 신하와 함께 소복을 입고 27일 만에 벗었으며 정사도 보지 아니하고 풍악도 듣지 아니하였다 하니 부사가 이르기를 내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황제께 향한 정성이 지극하여 복을 듣고 창례를 행하고 곧 진향 진위사를 북경에 보냈으니 두 번 상례를 거행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일이요 또 명나라 조정에도 신뢰라 할까 염려하여 전하는 감히 두 번 거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찌 상례를 거행하지 아니하고 거행하였다고 말하겠는가 하니 두 사신이 이르기를 이 일은 우리들이 맡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하여 신이 묻기를 조서를 읽는데 중국은 엄으로 읽을까 본국 엄으로 읽을까니 두 사신이 이르기를 전하가 중국의 엄을 알지 못할 터이니 본국의 엄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며 신이 또 이르기를 조서를 읽는 것이 큰일이다. 청컨대 먼저 등사하여 틀림이 없도록 하라 하니 사신이 손수 통을 열고 황지를 내어주고 친히 조수를 받들고 서서 외인을 물리친 다음 신에게 하여금 속기 쓰게 하였습니다. 정사가 친히 등사한 조수를 봉하고 외면에다 사유를 쓰는데 신이라고 쓰고 두 사신이 모두 서명하고 신으로 하여금 싸들고 중계로 나가게 하고 중문 밖에까지 나와서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조수를 받들고 돌아가니 전별하는 예를 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6년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여덟 번째 기사 토홍 옥색 의복을 사신을 영접할 때와 대서조회에는 입지 못하게 예조해서 하다. 토홍 옥색 의복은 소복과 비슷하니 지금부터 사신을 영접할 때와 대서조회에는 입지 못하게 하고 상체에도 깊게 물들인 것을 입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3일 갑인 9번째 기사 정사 유경이 입강, 행기갑 등을 또 부사 진선이 작은 인갑, 순백서, 피해 등을 청구하다. 정사 유경이 입각, 행기갑, 연좌, 대유둔, 유립롱을 청하고 부사 진선이 작은 인갑, 순백서 피해 작은 환도를 청구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4일 을며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4일 을며 두번째 기사 약을 주어 사신의 병이 차도를 보임에 감사함을 우부대원 이대가 아래다. 우부대원 이대가 복명하기를 사신이 병이 조금 나았는데 약봉을 주니 바꿔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4일 을며 세번째 기사 정해 옹주의 빈소에 사죄하다. 그 제문에 왕은 말하노라.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운명에 관계된 것이니 나 골육간의 애정은 죽거나 살거나 다르지 아니하다. 오직 너의 성품이 곱고 아름다우며 자질은 현숙하였다. 궁중에서 양육할 때부터 인자하고 혁성스러운 이름이 나타났고 결혼한 뒤에도 엄숙하고 화목한 것이 더욱 나타나 마침내 교문 안에 화목을 가져오게 하여 청리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므로 남의 간의 은정을 두텁게 하여 장명의 은총을 내린 것이다. 오래 살기를 기대하고 함께 영화를 누리려 하였는데 어찌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았으리요. 성음과 얼굴은 완연히 있는 듯하나 정령은 어디로 갔는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나 너에게 더욱 가석할 일이다. 변변치 못한 재물을 갖추어 하인을 보내어 소유를 올리는 바이다. 한 몸에서 나누어 태어나 친애하는 정이 평소부터 두터워 중심에서 서러움이 터져나와 죽은 이에게 혈전을 주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4일 을미어 네번째 기사 황친의 향전으로 12성 저포 마포 노자 이외에 가져가지 못하게 예조에서 하다. 이제 황친의 향전이 11성 저포 마포를 합하여 20필과 노자로 30필 이외에 다른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가지고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4일 을미어 다섯번째 기사 진선이 유둔 4번 백면유피, 흑서피, 침침석, 동별 등을 청하다. 진선이 유둔 4번과 백면유피, 흑서피, 침침석, 동별, 연좌, 소도자를 청하니 그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4일 을미어 여섯번째 기사 의평군 이원생의 아우의 혼인을 모피하였음에 장 100도 3년에 의금부에서 징벌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의평군 이원생이 그 아우의 혼인을 전 소윤 변순의 집에 청하였는데 순이 싫어하여 모피하였으니 율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고 가산은 몰수하소서 하니 가산 몰수는 면제하고 장 100도 3년에 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15일 병진 첫번째 기사 등극 사신이 서울에 돌아와 모하루에서 면복으로 조서를 맞이하다. 등극 사신 예부 낭중 이기와 통정사 참이 팽경이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루에 거둥하여 면복으로 조서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거행하였다. 보고 사신 유경 진선이 먼저 월대 위에 올라가 500고두례를 거행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하늘을 받들고 운수를 이어받은 황제는 조하노라. 짐은 생각하건대 하느님이 백성들을 낳고 군주를 세워 인으로 억조 창생을 기려 모두 태평하고 화평하게 하며 중하와 이적을 통치하여 다같이 태평세월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선 황제는 하늘을 받들고 세상을 다스려 치화가 여러 조양보다 높고 문덕과 무공에 있어 덕택이 사해에 덮였다. 근간의 변방의 경보가 있어 잠깐 동안 말을 달려 친히 정벌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길 마침내 성서하시고 유명으로 나의 작은 몸에다 신기를 맡겼다. 돌아보건대 슬픈
마음속에 깊이 잠겨 있는데 어찌 차마 곧 유명을 받으리요. 그러나 종친 공후 부마 백 문무 신료 군민 기료와 사이의 조공하는 사신까지 대궐 아래 엎드려 표를 올려 즉위할 것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천자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고 생명은 임금이 수 없으며 맏아들로 대통령을 잇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라 하여 두세 번 간절히 말하므로 위로 유명에 따르고 아래로 여정에 쫓아 이미 8월 15일에 공손히 천지 종묘 사직에 고하고 황제의 자리에 나아가 조고의 큰 복을 받들고 신성한 연구 계획을 행하려 한다. 이제 즉위초를 당하여 유신의 명령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명령을 홍의원년이라 하고 실시할 일들은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표시한다. 영락 22년 8월 15일 새벽 이전에 관리, 군민 등으로 범죄한 자는 모반 대역이나 자선으로 조부 또는 부모를 죽였거나 처첩으로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는 사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는 이미 발각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죄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사면하고 사면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 죄로 죄를 준다. 1. 군관, 기군, 장군, 역사, 교위, 사인, 여정 등으로 일을 하다가 범죄하고 공을 세워 면제하기 위하여 각 처에 파견되어 방수하는 자는 모두 사면하여 그 전 직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1. 군관으로 일을 하다가 형을 받은 자와 면제된 자는 모역은 제외하고 기타 생존하는 그 원직에 복귀하고 이미 사망한 자는 예에 의하여 그 자손에게 상속시키고 총소기로서 강등하여 충군된 자는 각기 그 원직에 복귀시킨다. 1. 문무관원과 총소기가 어떤 일로 이미 복직하였으나 본봉급보다 떨어지거나 반봉급을 주는 자는 모두 옛날 관문대로 지급한다. 1. 문무관리와 군민과 공장인이 어떤 일로 역공이 되거나 벽돌을 운반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운반하는 자는 모두 그 죄를 면제하여 관리는 복직시키고 역군은 원대로 환원하고 공장은 그대로 공장에 있게 하고 백성은 제 집으로 보내되 풍헌관으로서 장제를 범한 자는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원적지로 돌려보내어 백성이 되게 한다. 1. 영락 19년 11월 말일 이전에 세량, 요두, 호구, 염량을 갚지 못하였거나 바치지 못한 자와 보고된 숫자는 관문서에 실려 있는데 현재까지 바치지 못한 자는 모두 면제하고 영락 22년 1월 1년간의 호구 영량도 면제하고 각지에서 갚지 못한 초소 시탄도 영락 20년 12월 말일 이전의 것은 모두 면제한다. 영락 22년 8월 15일 이전 1년을 통하여 바치지 못한 농상 여러가지 부과와 창량, 염과, 의과 및 등 항목과 말, 낙타, 나귀, 노새, 소, 양을 죽게 한 것, 생장 번식하는 목축을 축낸 것, 노시를 바치지 아니한 것, 각지에서 미납한 동철, 안료, 자리, 삶, 대나무 등 물건과 배상하는 진주 등을 물건을 미납한 것, 장벌의 배상을 끝내지 못한 단필은 모두 감면한다. 1. 군관으로 범죄하여 각처에 파견되어 충군, 양마, 종전 등의 일을 하는 자는 모두 사면하여 복직시킨다. 1. 각처 군민이 정식하는 마피를 배상하는 문제로 관청의 핍박을 받아 할 수 없이 남녀 처첩을 팔아서 남에게 주고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살 수 없는 자는 조서가 도착하는 날 곧 관청에 속한하고 이유를 끌어대어
지연시키지 말 것이며 만일 딸자식으로 장성하여 이미 결혼한 자는 이 예에 의하지 아니한다. 검으로는 정식하는 말을 죽게 하는 자는 다만 홍무 연간의 예에 의하여 배상한다. 1. 천하의 모든 과세는 영락 20년 이전의 옛날 액수에 의하여 징수하고 초법을 이유로 하여 함부로 전가시킨 상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죄를 준다. 1. 각처에서 도망하여 애주한 민호는 모두 그 죄를 사하고 주지의 관청에 자수하게 하여 원적지에 돌려보내어 그 전 직업에 복비시키되 그들에게 부역을 2년간 면제하고 그 집 명의로 미납한 세량은 모두 면제한다. 1. 서양 여러 번국의 각국 보선은 모두 정지시키도록 한다. 만일 이미 복권, 대창 등지에 정박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남경으로 돌려보내서 가지고 있는 물화를 내부 창고에 교부하여 받아들이고 여러 번국에서 진공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갈 자는 다만 인부와 배를 적당히 내 호송하여 주고 자견하였던 내의 관원은 바로 서울로 돌아오게 하고 수행한 백성들은 각기 제 집으로 돌려보낸다. 1. 타서 살며아아 한실자사 등지에서 가서 말을 사는 것과 한밀에서 말을 가져오는 것을 모두 정지하고 대가로 가지고 간 비단과 자기 등 물건은 소재지 관청에 나아가 명백히 숫자에 맞추어서 입고시키고 말, 낙타, 녹새는 관청에서 준 것은 돌려보내고 관리와 군인, 백성이 사들인 것은 원래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파견한 내외 관원들은 모두 열흘 안에 길을 떠나서 서울로 오게 하고 사유를 들어 오래도록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운남, 목방, 면리, 여천, 거리 등지에 가서 보석을 캐고 마필을 매수하는 일을 모두 정지하고 내려준 물건은 파견되어 온 진공사인에게 주어 잘 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조정해서 파견한 내외 관원은 10일 이내에 길을 떠나 곧 서울로 돌아와 각기 원위에 돌아가 취역하게 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1. 각처에서 여러 번 국의 배를 수리하는 것은 모두 정지하고 각처에서 천리목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홍무 연간의 예에 의하여 채취 판매하고 그 밖에 모두 정지한다. 1. 제국에서 사들이는 모든 물건과 동전을 만들어 사향, 생동, 저사 등 물건을 사들인 데 있어서는 이미 사들여서 관청에 있는 것은 곧 소재지의 관청 창고에 보관하고 아직 사지 아니한 것은 모두 정지한다. 1. 각처에서 사들이는 여러가지 저사, 사라, 단필, 보석, 안료와 소주, 항주 등지에서 단필을 속조하고 지찰로를 초조하고 자기를 초조하고 이목판을 채판하는 것과 여러가지 해미와 과자를 만들던 것은 모두 정파하고 그 일로 파견한 인원은 곧 서울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을 이유로 재물을 거두어 백성을 해롭게 하는 자에게는 죄를 준다. 1. 각처에서 검은 세를 갑판하는 것은 이미 재련하고 수입되어 관청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부터는 모두 정지하고 감히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사로 재련하는 자는 죄를 주고 그 일로 보냈던 갑판인은 10일 이내에 바로 서울로 오게 하고 사유를 붙여서 머뭇거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액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은과 차출한 금은은 예외한다. 교지에서 금과 구슬과 향화를 채취하는 따위는 모두 정지하고 조서 안에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교지에서 사들이거나 채취하는 여러가지 물건도 또한 정지하고 그 일로 보낸 내외 감독관은 10일 이내에 길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고 사유를 붙여 머물러 있으면 군민을 부리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1. 각처에서 영조를 위하여 목재를 벌채하는 것은 이미 군정을 동원하여 벌채한 것은 소재지에서 무더기로 쌓아두고 아직 벌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정지하고 군민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일로 보내던 채판관은 10일 이내에 곧 길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게 하며 사유를 붙여서 고의로 머물러 있으면서 군민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죄를 준다. 1. 절강 복권 소속 일산 오봉동 등지의 인민이 부현이나 갑판관의 핍박을 받아 할 수 없이 산중으로 도망하여 드나들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조서가 이르는 날에 모두 그 죄를 사면하여 각기 본적지에 돌아와 직업을 가지고 편안히 살게 하여 영구의 양민이 되게 한다. 1. 섬서 사천의 군다를 모으는 것은 이미 군을 보내는 데는 지정한 다마사에 나아가 받아들이고 군을 보내지 아니하는 데는 모두 정지한다. 1. 각처의 물품 제도는 군수를 제외하고 기타 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정지한다.
그무 유사가 조정의 명문을 받지 아니하고 감히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일을 시켜 군과 민을 괴롭게 하는 자는 죄를 준다. 1. 도망한 군인 죄수 공장들은 조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청에 자수하여 본죄를 면하게 하여 군인은 원대로 돌아가고 백성은 본육지로 돌아가고 공장은 본읍으로 돌아가게 한다. 1. 해마다 집을 떠나서 참의 말을 사고 교체하는 역부, 조회, 선부, 군반의 수에 충당한 자는 법사에서 바로 통첩을 내어 방환시켜 백성이 되게 한다.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자는 죄를 준다. 수재와 한재를 당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된 가난한 백성은 유사가 곧 조사하여 구제한다. 1. 민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집이 전토를 벌여두어 묵게 된 것은 유사가 즉시 실질을 조사하고 보고하여 다시 심사할 때 참고가 되게 하고 소송으로 특별히 옥에 갇힌 죄수를 제외하고 소작하는 중간에 관전을 경작하는 자는 곧 민전의 예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한다. 1. 군민 가운데 호랍이나 과부, 고아들은 담당 관사의 예에 의하여 구휼하여 죽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나이 70 이상이 되는 자나 배인이나 잡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는 장정 한 명으로 봉양하게 하고 장정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군민으로 나이 80 이상인 자는 관세에서 비단 입힐 손익은 술 한 말, 고기 10건을 주어 때때로 보호한다. 1. 군민의 이익과 병폐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직언하여 숨김이 없도록 허락한다. 1. 효자, 순손, 의부, 절부는 관세에서 조사하여 명백히 그 실적을 적어서 보고하여 정표의 참고가 되게 한다. 1. 군민 가운데 재주와 덕이 있어서 등용할 만한 사람으로서 하류에 파묻혀 있거나 또는 살림에 숨어 있는 자는 관사에서 청가의 예로 대접하고 서울에 보내어 제주에 따라 뽑았습니다. 1. 탐과 놀이로서 정치를 좀먹게 하고 법을 무너뜨려 폐단을 부려 백성을 해롭게 한 자가 조서가 도착한 뒤에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전에 탐악한 짓을 하는 자는 순안 감찰 의사와 안찰사를 곧잡아서 서울에 보낸다. 그러므로 관리가 조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향촌에 내려가 거둬들이면서 가난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게 하고 관사에서 즉시 잡아서 문추하여 서울로 보낸다. 1. 여러 관사의 관원이 2절 궁병 조위에 뇌자를 숨겨 오랫동안 관사에서 점령하고 해마다도 바꾸지 아니하고 관장이 사성을 일으켜 수수료 또는 대서료라 하는 각종 명목을 붙여 각 아문에서 서로 결탁하여 문서를 만들어내어 관부에 가지고 가서 양선한 자를 체매한 것은 인민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여 소재지의 안찰사와는 순안감 의사가 체포하여 문초하여 서울로 보낸다. 1. 법사에서 문초한 죄수는 앞으로 모두 대명률에 의하여 처단하고 각박한 조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자는 죄를 준다. 군신은 한 몸이라 사람을 사랑하면 관대하여야 하고 상과 벌은 법칙이 있어야 하고 나라를 경영하면 밝고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다행히 문무의 어진 보필과 중의의 어진 신하를 의지하여 그들의 충량을 펴서 나의 부족함을 돕게 하여 국통을 이어받아 국가의 영원한 터전을 높이고 여러 백성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천하태평의 복을 이루게 하고자 천하에 고하여 모두 알게 하노라 하였다. 예를 마친 다음 임금은 사신과 서로 제비하고 다리를 거행하였다. 사신이 태평관으로 돌아가니 임금은 근정전 문 밖에 나와서 보내었다. 사시에 근정전에 나아가 유지를 중에 반포하였다. 그 유지에 이르기를 왕은 이르노니 천지의 마음은 오로지 만물을 생용하는 데 있고 제왕의 도는 이 백성을 편안히 기르는 데 있도다. 하늘과 사람은 비록 다르나 그 목적은 같은 것이다. 황제가 반포한 조서에는 뭐라고 하였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제는 방금 죄질 중에 있고 또 즉위한 시조를 당하여 애통한 정이 지극할 것이요 궁국의 사무도 많을 것인데 과인을 생각하여 특히 조관을 보내 윤명을 편히 은혜가 지극한 것이다. 하물며 대사의 관대한 조문은 실로 천하가 다 같이 경솔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명령의 조서가 내렸으니 마땅히 비상한 득음을 내려야 한다. 영락 22년 10월 15일 새벽 이전에
기하여 대역을 모반한 자와 자손으로 조부모와 부모를 구타하였거나 모살한 자, 처첩으로 남편을 모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독양이나 방술로서 고의로 살인을 도모한 자와 강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판결된 것이나 판결되지 아니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그 죄를 놓아주고 감히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소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준다. 하늘의 마음을 받들 것을 왕도를 행하고 곁으로 변함없는 인을 베풀고 황제의 가르침을 펴서 민생을 구휼하여 영원히 풍부하고 태평한 세상을 이루려 한다 하였다. 오시의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사신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정사 이계가 병으로 연회에 나오지 못하므로 지신사 곽준중에게 명하여 연탁을 그의 방에 차리게 하였다. 기가 전중에게 말하기를 전하의 정치와 교화는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었으니 길도 잘 닦여 있고 간사도 깨끗하며 음식도 정결하고 어른과 아이들도 차슬을 차리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일조일석에 될 일이라. 내가 보기에 없어서 영화라운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연회를 파하고 임금이 기의 방에 가서 문병하고 요시에 황궁하였다. 유경이 기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조선 사람이 이를 안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국내에 들어와 보니 과연 들은 바와 같다. 전하는 학문이 고금을 통달하여 이러한 분이 그늘내에 없는 바이다. 그대가 전하와 함께 도리를 담론하였으면 하였는데 이제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니 실로 유감된 일이다 하였다. 기가 이르기를 나도 또한 한이 된다 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곽존중을 보내어 두 사신에게 선물을 보냈으나 사양하다. 임금이 곽존중을 보내어 이기 팽경 두 사신에게 백흑 목화와 갓 하나씩 소위 길복 각 한 벌씩 안장갖춘말과 교상을 주었다. 이계가 이르기를 이 물건은 의상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임시로 맡아두었다가 후일에 면대하여 사양하겠소 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1년을 베풀었으나 정사 이기는 병으로 거처하는 방으로 갔다. 세 번 맛본 뒤 정사 이기는 병으로 자기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곽존중에 명령하여 여러 가지 찬품을 갖다 주게 하니 기가 이르기를 예의상 당연히 고두하면서 받아야 하나 병이 심하여 신뢰하오 하였다. 유시에 황궁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신이 청구하는 물건을 각 담당 관원이 제조 감독하여 정령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사신이 청구하는 여러가지 물건을 호조, 공조, 재용감, 금기감의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사신관 근처에 가서 제조를 감독하여 정령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북경으로 갈 황친, 임천년, 환학, 최득비 등에게 위로잔치를 편전해서 베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중국에 뽑혀간 한씨 등이 대행 황제에게 순사함을 사신이 말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후로 중국에 뽑혀 들어간 우리나라 여자 한씨 등이 모두 대행 황제에게 순사하였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상인의 딸 여씨가 황제의 궁중에 들어와 본국의 여씨의 동성이라여 좋게 지내려고 하였으나 여씨가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상인의 딸 여씨가 감정을 품고 건비가 졸하게 되자 여씨가 독약을 차에 타서 죽였다고 모고하였다. 황제가 성을 내 여씨와 궁인 환관 수백 명을 죽였다. 그 뒤에 상인의 딸 여씨가 궁인 여씨와 함께 환자와 간통하였는데 황제가 알면서 두 사람을 총애하는 정리로 발설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하여 목을 메어 죽었다. 황제가 성이 나서 사건이 상인의 딸 여씨에게서 났다고 하고 여씨의 시비를 국문하니 다 무복하여 시역을 행하고자 하였다 하므로 그 일에 연좌된 자가 2800명인데 모두 친히 나서서 죽였다. 어떤 이는 황제의 연전에서
면전에서 욕하기를 자기의 양기가 쇠하여 젊은 내시와 관통한 것인데 누구를 허물하느냐 고까지 하였다. 뒤에 황제가 화공을 시켜 여시와 젊은 환관과 서로 포옹하고 있는 형상을 그려서 후세에 보이려고 하였으나 어시를 생각하여 그러지 못하고 수령 곁에 묻었는데 인종이 저기하자 파내어 버렸다. 이 난이 처음 일어날 때 본국의 임시 정씨는 목을 베어 자살하고 황씨, 이씨는 국문을 받아 차명을 당하였다. 황씨는 다른 사람을 많이 끌어넣었으나 이씨는 말하기를 죽기는 마찬가지라. 어찌 다른 사람을 끌어넣는가? 나 혼자 죽겠다 하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무고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이에 본국의 여러 여자가 모두 죽었는데 홀로 최씨는 일찍이 남경에 있었다. 황제가 남경에 있는 궁녀를 부를 때 최씨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난이 일어나 궁인을 거의 다 죽인 뒤에 올라왔음을 죽음면하게 되었다. 한씨는 난이 일어났을 때 빈방에 가둬두고 여러 날 동안 음식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문을 지키던 환자가 불쌍히 여겨 때때로 먹을 것을 문 안에 넣어 주었으므로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몸쪽은 모두 잡혀서 죽고 유목 김흑도 옥에 들어갔는데 사건이 끝난 뒤에 특사되었다. 처음에 황씨가 북경에 가기 전에 형부 김덕장이 황씨의 거처하는 창문 밖에 앉아 있었다. 황음이 이것을 보고 크게 성을 내어 꾸짖었다. 북경에 들어갈 때 도중에서 복통이 일어난데 이번에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아무 효험이 없고 김치국을 먹고 싶다고 하므로 엄이 원미생에게 그것이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다. 민생이 담가 만드는 법을 자세히 말하니 엄이 얼굴빛을 변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살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다리를 베어서라도 바치겠으나 이런 황무지에서 어떻게 그런 물건을 얻을 수 있느냐 하였다. 황씨의 복통은 낫지 아니하여 밤마다 몸종의 손으로 그 배를 문지르게 하였는데 어느 날 밤에 소변할 때 음부에서 한 물건이 나왔는데 그 크기가 가지만한 가죽으로 싼 살덩이였다. 몸종이 직간해 버렸으나 일행의 여러 여비가 모두 알고 소문을 냈다. 또 황씨의 몸종이 비밀리 말하기를 당초 떠날 때 덕장이 나무빛 한 개를 준 일이 있다 하였으나 황제의 사신은 모두 모르는 일이었다. 황제가 황씨의 처녀 아님을 힐문하니 그제야 이르기를 일찍이 형부 김덕장의 이웃에 있는 조예가 와 간통하였다 했다. 황제가 성을 내어 우리나라를 문책하려고 칙서까지 작성하였는데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궁인 양씨가 이 사실을 알고 한씨에게 그 연고를 말하였다. 한씨가 울면서 황제에게 애걸하기를 황씨는 집에 있는 사사 사람인데 우리 임금이 어떻게 그것을 알리요 하니 황제가 감동하여 한씨에게 명하여 벌을 주게 하였는데 한씨가 황씨의 뺨을 따랬다. 이듬해 태종 18년에 황제가 보낸 선제가 우리 태종에게 말하기를 황씨는 성질이 험하고 온화한 빛이 없어 꼭 전생에 몹쓸 짓을 한 숙체를 지고 태어난 여자 같다 하였고 세종 5년에 나온 사신 해수는 임금에게 이르기를 황씨가 도중에 복통이 심할 때 우리들이 보면 조선말로 배가 아프다고 하고 부끄러운 빛을 뚜렷이 띄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했다. 황제가 죽자 궁인으로 순장된 자가 30여인이었다. 죽는 날 모두 뜰에서 음식을 먹이고 음식이 끝난 다음 함께 마루에 끌어올리니 곡성이 전각을 진동시켰다. 마루 위에 나무로 만든 작은 평상을 놓아 그 위에 서게 하고 그 위에 올가미를 만들어 머리를 그 속에 넣게 하고 평상을 떼어버리니 모두 목이 메어져 죽게 되었다. 한씨가 죽을 때 김흑에게 이르기를 낭아 나는 간다 낭아 나는 간다 고 하였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곁에 있던 환자가 글상을 빼물어 최씨가 와 함께 죽었다. 여러 죽는 자가 처음 마루에 올라갈 때 인종이 친히 들어와 고별하자 한씨가 울면서 인종에게 이르기를 우리 어미가 노령이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인종이 분명히 허락하고 한씨가 죽은 다음 인종이 김흑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궁중의 여러 여수제들이 이르기를 건일 여의 나는 옛날에도 없던 큰일이다. 조선국은 임금이 어지러서 중국 다음 갈 만하다. 또 옛 서적에 있는 말인데 처음에 불교가 여러 나라에 퍼질 때 조선이 거의 중화가 되으려고 하였으나 나라가 작기 때문에 중화가 되지 못하였으며 또 요동이 동이 옛날에 조선에 속하였는데 이제 만일 요동을 얻는다면 중국도 한가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이러한 난을 그들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인종이 윤봉을 불러 묻기를 김흑을 돌려보내고자 하나 그일의 사건을 누스러이 염려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 봉이 사람마다 제각각 마음이 있는 것인데 소인이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보내라 하였다. 김흑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특히 공인으로 봉하였다. 처음에 황제가 왕씨를 총애하여 왕후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왕씨가 죽게 되자 황제가 크게 슬퍼하고 상심하여 그 후의 처사가 모두 빗나가 형을 집행함이 참혹하였다. 여여의 난을 한참 처리할 때 벼락이 봉천, 화계, 근신, 세전에 떨어져 모두 타버렸는데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였다. 황제가 반드시 천변을 두려워하여 주륙을 거치리라 하였으나 황제는 강개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주륙을 행하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 뒤에 연봉이 사신으로 와서 대강 줄거기를 전하고 김흑이 돌아오니 그 자상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0월 17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황세자가 사신의 위로연을 거행하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0월 17일 무호 네 번째 기사 백관이 정조 화표를 배송하고 전 하사 도총재 조후백의 옷 모간 갓 신을 주다. 진시의 백관이 정조 화표를 배송하였다. 전하사 도총재 조후백의 옷 한 벌과 모간 갓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0월 17일 무호 다섯 번째 기사 진선은 돌연지와 각색 채색 이기는 백면주와 면자 팽경은 백주유피를 주다. 진선이 영모 화초를 그린 돌연지 열장과 각종 채색을 청하고 이기는 양피 배자 안감으로 쓸 백면주와 솜으로 쓸 면자를 청하고 팽경은 백주유피 백서피해와 백주유군을 청하니 모두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0월 1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내 사신을 맞이하여 연회를 열고 선물을 나누어 주다. 임금이 내 사신을 맞이하여 온집년을 배설하였는데 이기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새 사신만 이르렀다. 임금이 예로 맞아 인정전에 들어와 각기 안장갖춘 말을 주니 팽과 지는 받지 아니하고 유경은 받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장차 황제에게 바치겠다 하였다. 임금이 곽존중을 시켜 연탁을 이 낭중에게 보내고 겸하여 안마를 주는 이 낭중이 이르기를 나의 의복이 한 벌뿐이기 때문에 전날에 준 옷은 받았으나 안마는 감히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임시로 받아두겠다 하므로 존중이 복명하고 연회도 파하였다. 임금이 새 사신을 인정문 밖까지 송별하고 조종생을 보내 이 낭중에게 문안하였다. 이 낭중이 안마를 다 사복시에 보내었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0월 1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유경은 유둔 등을 진선은 백주 단피 등을 이기는 백주 유단피 등을 청해 주었다. 유경은 유둔 백주단치를 청하고 진선은 백주단피 백주유단이를 청하고 이기는 백주유단피 백주유군 수철다옹자 백서피해 녹비수가 포피 화마를 청하니 모두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0월 1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북경에 들어가는 황친들의 노비로 각각 80필 한 화객에 40필을 가져가게 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이제 북경에 들어가는 황친들의 노비로 각각 80필을 가지고 가는데 환하객에는 진향전으로 전에 배정한 20필에 20필을 더 배정하여 합계 40필을 가지고 가게 하라 하였다. 이는 황비 한씨에게 겸하여 진향하기 위한 때문이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0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내관 김용기를 보내 내 사신을 대접하고 각각 선물로 답례하다. 내선을 내 사신에게 대접하게 하고 지신사 곽존중에게 명하여 각기 초구, 초관, 어음, 이음, 화투, 백저포 10필, 흑마포 20필, 만화석 4장, 침석 4장, 표지 5건, 석던장 일부를 주고 유경에게는 흑마포 25필을 주었다. 세자도 또한 우보덕 신장을 보내 유경에게 흑마포 15필을 답례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신이 조칙을 황제의 명령으로 도로 가지고 가다. 사신이 조칙을 싸서 도로 가지고 간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 지신사 곽존중에게 명하여 이기
팽경, 진선 세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에 조축이 본국에 도착한 것이 많은데 하나도 도로 가지고 간 것이 없다 하니 사신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황제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올 때 조축을 두고 오라는 명령도 없었고 또 조정에서 조축을 도로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탄핵하니 어찌 도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리오 하였다. 존중이 굳이 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1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시에 임금이 사신관에 거둥하여 전 멸련을 배추고 울고 해가 질 때 황궁하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1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황친 임천년 최득비가 진향하여 출발하고 한학원 유고하여 뒤에 떨어지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19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유후사의 선위사 평양부대 부원군 조대림이 출발하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19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 좌이정치로 치사한 강서의 졸기. 서는 진주 사람으로 봉산군 문경공 강군보의 아들이다. 처음에 통례문 사인이 되고 위비시승 군기 소윤 비순위 정용 호군 삼사좌윤 판국인기 감사를 거쳐 친화군 상호군으로 전임하고 밀직사 우대원 전리판서로 승진하고 우왕 5년에 밀직부사 동 8년에 판밀직부사사 동 10년에 문화평리 공양왕 3년에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 태종 3년에 판승령 부사에서 판한승 부사로 전임하고 동 15년에 금교 의정부 찬성사가 되고 16년에 치사하였다. 세종 5년에 보국승록 좌의정으로 가직되어 치사하고 이날에 이르러 병으로 자택에서 졸하니 향년 78세이다. 서가 매양 그 어머니의 경계한 말을 말하기를 점장이가 너 나이 30을 넘지 못하고 뱃을 사품을 지나지 못한다 하였으니 너는 근신하여 나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 하였다 하여 항상 겸손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조금도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였다. 부고가 오게 되자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아들 강주가 있었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내 사신이 받은 선물 일부만 갖고 북경으로 돌아가다. 임금이 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루에서 전송하고 진시에 황궁하였다. 이기 팽경 진선을 떠날 때 전의를 받았던 저마포 표지 석장 석등장 가운데 다만 마포 열피 석장 2장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모두 영접도감에 도로 내어주었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시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은 마산역까지 전송하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예주 참판 이명덕과 황주 선위사 동지 총재 서선이 출발하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변순의 거짓 혼인 중매에 대한 죄를 다시 조정해달라는 유계문 등의 상소문. 사관은 좌사간 유계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생각하건대 임금을 속이는 것은 불중한 것이니 그 죄는 죽여도 용납되지 못할 것이요 간사한 마음을 품고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어도 죄가 남는 것입니다. 이제 변순이 의평군 동생의 혼인 중매를 할 때 거짓말로 이미 다른 사람과 정혼하였다 하고 고향에 돌아가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 아들 변임이 어명을 받고 편지를 내었으나 수는 병을 칭탁하고 앉아서 서장만 바쳤으니 불충한 마음이 또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변순의 죄는 사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전하께서는 특별히 감명하여 장 100도 3년에 처하였으니 벌이 너무 가볍고 이미 정모를 면제하고 또한 장 100도 3년을 속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떳떳한 법에 위배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변순의 죄를 율물대로 처단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6군 세종 6년 10월 2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필요한 목단을 조달할 수 있게 경기의 당번 성군 700명을 사역하게 호조가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양근에 주전하는 대장간 50개소가 있고 한 곳에서 하루 목탄 100석이 소요용됩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용될 목탄을 총기하면 1만 5천석인데 이제 강원도의 당번 성군 300명으로 태반 부족하오니 경기의 당번 성군 700명을 더 사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신이 낭중이 병으로 연회에 나오지 못해 병문안을 곽종중이 하다. 곽종중이 돌아와 복명하기를 신이 20일에 마산역에 도착하여 사신을 전별하였는데 이 낭중이 병으로 연회에 나오지 못하므로 신이 술상을 거치 않는 방으로 들어가니 낭중이 술을 마시고 깊이 전하의 은혜를 느끼면서 말하기를 이기가 지난날에 의사로 선황제께 입시하였는데 황제가 술에 취하여 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평시에 술을 마실 때는 취하도록 마시지 않았는데 조선은 기자를 봉한 나라여 예의의 나라로서 지성으로 대구를 섬기는 까닭에 오늘 조선 사신을 대접하여 취하도록 마셨다 하였다. 기는 본래 비난한 유생으로 예의 나라에 사신으로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는데 복이 없어서 병을 얻었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선왕과 금상천하가 전하가 유달리 선황제의 언덕을 입었으므로 이제 빈천하심을 듣고 애도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안주 선유사 인수부윤 조계생과 평양 순이사 이조 참판 이수 등이 출발하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2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강계부의 남녀 16명이 나라를 등지고 도망하다 일부를 죽이다. 영매편으로 보고하기를 강계부에 거주하는 김용진 부처와 박천기 등 남녀 16명이 올량합 지방에 가려고 밤을 이용하여 통을 타고 강을 건너므로 사람을 보내 잡았는데 그때 김용진 부처와 박천기는 이미 도피하였으므로 뒤를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그 나머지는 잡아왔습니다. 지금 같은 해빙기에는 가만히 저 땅으로 도망가 하는데 얼음이 얼어서 길이 통하게 되면 나라를 등지고 도망하는 자를 방지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관리를 파견하여 강변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보로 들어가 있게 하였습니다 하였다.